새벽 2시가 넘은 시각, 이도연은 비틀거리며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술기운이 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그는 억지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어깨에 맨 가방을 내려놓으려다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머리맡에 선명한 핏자국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도연은 비명을 지르며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손을 뻗어 아버지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쓰러졌어요.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어요. 구급대원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도연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소를 말하는 것도 힘겨웠습니다. 도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아버지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도연은 구급차에 함께 올라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도연은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응급실 대기실은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도연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술은 이미 깨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걸까요? 누가 아버지를 다치게 한 걸까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초조하게 복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때 한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베테랑 간호사였습니다. 간호사는 주위를 살피더니 도연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아들입니다. 간호사는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오래 응급실에서 일했는데요. 환자분의 부상이 일반적인 사고로 보이지 않아요. 도연은 간호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경찰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 게 환자분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요. 간호사는 더 말하지 않고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응급실에서 나왔습니다. 도연은 달려가 의사 앞을 막아섰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버지는요? 의사는 피곤한 표정으로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환자분은 외부의 강한 충격으로 뇌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응급 처치는 끝났지만 상태가 위중합니다. 외부 충격이요? 네. 둔기에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도연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어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둔기에 맞았다는 말은 누군가 아버지를 때렸다는 의미였습니다. 도연은 최근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중견 건설사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금 흐름이 이상하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요즘 유난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아버지의 병실 앞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해가 떠올랐습니다. 도연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 사장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박 사장은 도연을 보더니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연이, 회장님 상태가 어때? 아직 의식이 없으세요. 박 사장은 병실 문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박 사장의 태도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박 사장님, 아버지가 사고 나시기 전에 어디 계셨는지 아세요? 박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겠어. 도연이 너도 불필요하게 이 일에 관여하지 마.
회장님께서 깨어나시면 다 해결될 거야. 박 사장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더 묻고 싶었지만 박 사장은 벌써 돌아서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경찰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형사 2명이 도연을 따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몇 시에 귀가하셨습니까? 새벽 2시쯤이요. 귀가 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도연은 술자리에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형사는 꼼꼼하게 메모를 했습니다. 아버님과 최근에 갈등이 있으셨습니까? 아니요. 아버지는 요즘 회사 일로 바쁘셨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회사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작은 문제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조사가 끝난 후 도연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아직 핏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달력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달력 뒷면에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달력을 뒤집었습니다. 암호 같은 메모가 보였습니다. 특정 날짜 옆에 P와 W라는 이니셜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6자리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메모를 응시했습니다. P는 박 사장을 의미하는 걸까요? W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도연은 메모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이번 사건과 연결되어 있을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도연은 병실 복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자서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습니다. 도연은 컵을 버리고 병실로 돌아가려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도연은 재빨리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침대 옆 서랍이 미세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서랍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바닥에 뭔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귀퉁이가 찢긴 서류 조각이었습니다. 도연은 서류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회사 로고가 보였습니다. 누군가 이 병실에 다녀간 게 분명했습니다. 도연은 급히 복도로 나가 간호사실로 향했습니다. 간호사님, 아까 그 베테랑 간호사가 돌아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누가 우리 아버지 병실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서랍이 열려 있고 서류 조각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간호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호자분 외에는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간호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응급실 특성상 출입자가 많아서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워요. 청소 직원이나 다른 환자 보호자로 위장할 수도 있고요.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병실 경비를 강화해 주실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하겠지만 확실한 보안은 어려워요. 조심하세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의식이 없는 아버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이틀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연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형사가 도연을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CCTV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형사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나왔나요? 형사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사고 당일 밤 박 사장이라는 분이 현장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럼 박 사장이 우리 아버지를 때린 건가요?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접적인 폭행 정황은 없습니다. 단지 근처에 있었다는 것뿐이죠. 이것만으로는 용의자로 지목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은 교착 상태입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도연은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형사가 도연을 불렀습니다. 혼자 움직이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고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아버지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서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도연은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사장 사무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도연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박 사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연이? 무슨 일이야? 도연은 책상 앞에 섰습니다. 최근 3년간 회사의 모든 재무 문서를 보여주세요. 박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권한으로 그런 걸 요구해? 제 아버지가 쓰러지신 이유를 알아야겠어요. 박 사장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연이, 너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단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박 사장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네가 계속 이러면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 경영권에 함부로 개입하지 마. 도연은 박 사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숨길 게 없으시면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나가. 박 사장의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도연은 더 말하지 않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집에서 아버지의 메모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P와 W 그리고 6자리 숫자. 도연은 노트북을 켜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시간 동안 자료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 한 기밀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파일명에 아버지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며 도연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수십 년간 지속된 거대 금융 비리 사건의 내부 고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문건 안에는 여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박 사장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박 사장이 비리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도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읽어 내려가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박 사장이 아버지의 지분을 우회적으로 인수하려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박 사장이 아버지를 제거하려 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집 밖으로 나갈 때마다 짙은 선팅을 한 검은색 차량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때도 회사에 갈 때도 같은 차량이 따라왔습니다. 도연은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와서도 불안했습니다. 창문 밖을 보니 건물 맞은편에 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커튼을 쳤습니다. 도연은 아버지가 남긴 단서를 더 찾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서재에는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도연은 금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했습니다. 도연은 메모에 적힌 6자리 숫자를 눌렀습니다. 삐소리와 함께 잠금이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다시 시도했습니다. 아버지 생일, 회사 설립일, 집 전화번호 모두 틀렸습니다. 도연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도연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연 씨죠? 저는 김 비서입니다. 박 사장 밑에서 일하고 있어요. 도연은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만나서 얘기할 게 있습니다. 회장님을 도울 수 있어요. 왜 저를 도와주려는 건데요? 김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박 사장한테 협박받고 있어요. 하지만 회장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연락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내일 오후 3시 한강공원 벤치에서 만나요. 혼자 오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함정일까요? 아니면 진짜 도움일까요? 도연은 내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단서라도 필요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여전히 검은 차가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커튼을 다시 쳤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도연은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도연은 주위를 살폈습니다.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지만 수상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한 남자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30대 후반의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김비서였습니다. 김비서는 도연 옆에 앉았습니다. 도연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를 부른 건가요? 김비서는 주위를 둘러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가족이 과거에 회장님께 큰 도움을 받았어요. 제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회장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죠. 도연은 김비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왜 박 사장 밑에서 일하는 건가요? 김비서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처음에는 회장님 회사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박 사장이 저를 데려갔죠. 제 가족을 위협하면서요. 가족을 위협했다고요? 김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동생이 아직 대학생이에요. 박 사장이 동생한테 손을 대겠다고 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뭘 도와주려는 건가요? 김비서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회장님이 남긴 진짜 유언장이 있어요. 그게 열쇠예요. 유언장이요? 네. 회장님이 숨겨놓으신 곳이 있어요. 오래된 낚시터 식당이요. 도연은 메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낚시터 식당이라니 그게 어디죠?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회장님이 자주 가시던 곳이라고 들었어요. 거기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거예요. 김비서는 일어섰습니다. 더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저도 감시받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김비서는 빠르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도연은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고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아버지의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낚시터 식당이라는 단서를 찾아야 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여러 장의 사진을 넘기다가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누군가와 함께 낚시터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뒤에 낡은 창고 같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창고 옆에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글씨가 흐릿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도연은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외곽 지역에 있는 폐쇄된 창고였습니다. 도연은 다음 날 그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도연은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외곽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도연은 사진 속 창고를 찾아 걸었습니다. 좁은 길을 따라가자 낡은 창고가 나타났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연은 창고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창문 하나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창문을 밀어 올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가득한 어두운 공간이었습니다. 도연은 휴대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창고 안에는 낡은 어구들과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벽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벽 한쪽이 이상했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색이 달랐습니다. 도연은 벽을 손으로 밀어봤습니다. 벽의 일부가 움직였습니다. 숨겨진 공간이었습니다. 도연은 판자를 치워냈습니다. 작은 금속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유언장이 없었습니다. 대신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박 사장, 그리고 두 명의 낯선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불법 자금 거래 내역과 비자금 장부 사본이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빠르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수십억 원이 오간 거래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 사장의 이름이 곳곳에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곧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건 사본이었습니다. 원본이 아니면 법정에서 증거로 쓰기 어려웠습니다. 도연은 상자를 닫고 품에 안았습니다. 그래도 이건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창고를 나와 마을을 걸어 내려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환자분 보호자시죠? 빨리 오세요.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어요. 도연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뛰어갔습니다. 2시간 후 도연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자분이 갑작스럽게 고열이 나면서 의식이 더 나빠졌어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연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각종 기계에 연결된 아버지의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도연은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버틸 수 없었습니다. 품에 안은 금속 상자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다시 상자를 열었습니다. 서류 사이에서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 스크랩이었습니다. 기사에는 사진 속 네 번째 인물이 나와 있었습니다. 오 반장이라는 전직 강력계 형사였습니다. 기사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15년 전 오 반장이 거대 비리 사건을 파헤치려다 좌천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지금 도연이 마주한 사건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오 반장이 아버지의 숨겨진 조력자임을 직감했습니다. 오 반장을 찾아야 했습니다. 도연은 노트북을 켜고 오 반장을 검색했습니다. 여러 자료를 찾았지만 현재 위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검색을 계속했습니다. 한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단서를 찾았습니다. 외곽에 낚시터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 중에 전직 형사가 있다는 글이었습니다. 도연은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김 비서가 말한 낚시터 식당이 바로 그곳일지도 몰랐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 반장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살리고 진실을 밝힐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도연은 외곽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1시간을 달려 한적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도연은 지도를 보며 걸었습니다. 좁은 길을 따라가자 작은 낚시터가 나타났습니다. 그 옆에 낡은 식당 건물이 보였습니다. 간판에는 물고기 식당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식당 안은 한산했습니다. 카운터 뒤에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회색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손님, 뭐 드시겠어요? 도연은 카운터로 다가갔습니다. 오 반장님이시죠?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군데 나를 찾아? 도연은 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회장의 아들입니다. 도와주셔야 할 게 있어요. 오 반장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런 일에 관여 안 해. 돌아가. 제발이에요. 아버지가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오 반장은 사진을 도연에게 돌려줬습니다. 나는 15년 전에 이미 끝난 사람이야. 도와줄 수 없어.
도연은 다시 품에서 비자금 장부 사본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아버지가 남긴 거예요. 오 반장은 장부를 받아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그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사본이긴 하지만 진짜예요. 박 사장이 우리 아버지를 죽이려 한 거예요. 오 반장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 반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5년 전 나는 이 사건을 파헤치려다 좌천당했어. 그때 회장님이 나를 도우려고 애썼지. 그럼 아버지를 아시는군요. 오 반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은 나한테 은인이야. 내가 좌천당하고 가족들이 힘들어할 때 회장님이 몰래 도와주셨어. 도연은 오 반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오 반장은 장부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회장님이 수십 년간 혼자 싸우고 계셨구나. 이제야 알았어. 오 반장은 일어섰습니다. 좋아. 도와주지. 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 반장은 과거 경찰 시절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박 사장 조직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야 해. 내 친구 중에 아직 현직에 있는 놈이 있어. 도연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회사 전산망에 접근할 수 있어요. 삭제된 파일들을 복구해 볼게요. 오 반장의 식당 안쪽 방은 작은 작전실이 되었습니다. 벽에는 자료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흘 후 오 반장이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박 사장 조직의 비자금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어. 하지만 원본 장부가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거야. 도연도 복구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봐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접속한 파일이에요. 파일을 열자 암호화된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도연은 메모에 적힌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문서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별장 주소와 금고, 위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폐쇄된 사업용 별장이에요. 아버지가 예전에 쓰시던 곳이에요. 오 반장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여기로군. 원본 장부와 유언장이 거기 있을 거야. 언제 갈까요? 오늘 밤이야. 늦으면 박 사장 측에서 먼저 찾아낼 수도 있어. 밤 11시 두 사람은 별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별장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오 반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심해. 경비가 있을 수도 있어. 두 사람은 뒷문으로 접근했습니다. 오 반장이 자물쇠를 따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도연은 손전등을 켰습니다. 지하실로 가야 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갑자기 불이 켜졌습니다. 여러 명의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박 사장의 경호원들이었습니다. 꼼짝 마. 오 반장은 재빨리 도연을 뒤로 밀쳤습니다. 금고로 뛰어. 내가 막을게. 경호원 하나가 오 반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오 반장은 능숙하게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도연은 지하실 깊숙한 곳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격투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금고를 찾아 헤맸습니다. 벽 한쪽에 큰 금고가 보였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했습니다. 도연은 여러 숫자를 시도했습니다. 모두 틀렸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호원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필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별장 완공연도.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도연은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딸각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와 봉투가 있었습니다. 비자금 원본 장부와 유언장이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경호원이 도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도연은 발버둥 쳤습니다. 그때 오 반장이 나타났습니다. 오 반장은 경호원을 밀쳐냈습니다.
빨리 나가. 두 사람은 지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여러 명이 쫓아왔습니다. 별장 밖으로 나와 차로 달렸습니다. 오 반장이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타. 도연이 타자마자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에서 경호원들이 소리쳤습니다. 한참을 달린 후 안전한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오 반장의 팔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다치셨어요? 괜찮아. 긁힌 것뿐이야. 도연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원본 장부와 유언장이 온전했습니다. 오 반장이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이제 박 사장을 무너뜨릴 수 있어. 도연은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힘든 싸움이었지만 이겼습니다. 오 반장이 말했습니다. 내일 경찰에 제출하자. 그리고 회장님께 알려드려야지.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원본 장부와 유언장이 든 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오 반장도 함께였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받아 펼쳐봤습니다. 한 장씩 넘기면서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게 원본이 맞습니까?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숨겨두신 겁니다. 형사는 다른 형사를 불렀습니다. 즉시 박 사장과 관련 인물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세요. 압수수색도 준비하고요. 오 반장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 증거 인멸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이틀 후 도연은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도연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의식이 돌아오고 있어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도연은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아버지, 이 회장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아. 도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이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 혼자 고생했구나. 아니에요. 오 반장님이 도와주셨어요. 이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 반장이 도와줬다고? 네. 아버지가 남기신 단서들을 따라갔어요. 비자금 장부도 찾았고 유언장도 찾았어요. 이 회장은 도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박 사장은 곧 잡힐 거예요. 경찰이 수사하고 있어요. 이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네가 이렇게 강한 아이인 줄 몰랐구나. 아버지가 너를 너무 몰라봤어. 도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빨리 나으세요. 제가 지킬게요. 며칠 후 검찰이 박 사장의 회사와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도연은 병실에서 아버지와 함께 뉴스를 봤습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수십 년간 지속된 거대 금융 비리 조직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전원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네. 이제 회사를 정상화해야죠. 이 회장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네가 회사를 맡아라. 제가요? 너라면 할 수 있어. 윤리적인 회사로 만들어라.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도연은 회사의 임시대표로 취임했습니다. 첫 출근하는 날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도연은 직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투명하고 윤리적인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은 모두 청산하겠습니다. 직원들은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은 박 사장 측 인물들을 불러 해임 통보를 했습니다. 그들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도연은 회사 내부를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수상한 거래처들과의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비자금 계좌들을 정리했습니다. 한 달 후 오 반장의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전직 형사가 거대 비리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연은 오 반장을 찾아갔습니다. 낚시터 식당에서 오 반장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도연 씨, 잘 지냈어요? 덕분에요. 뉴스 봤어요. 오 반장은 웃었습니다. 괜히 떠들썩하게 됐어. 당연히 알려줘야죠. 반장님이 영웅이에요. 도연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회사의 윤리 경영 고문을 맡아주세요. 오 반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조용히 사는 게 좋아. 가끔만 와주셔도 돼요. 아버지도 원하실 거예요. 오 반장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럼 생각해 볼게. 이 회장은 점점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병실에서 회사 보고서를 읽으며 도연의 일처리를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이 회장이 말했습니다. 네가 회사를 잘 끌고 가는구나.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아니야. 넌 이미 훌륭한 경영자야.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도연은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아버지, 저 그때 낚시터 기억나세요? 어렸을 때 같이 갔던 곳이요. 이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네가 물고기를 처음 잡았을 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나으시면 다시 같이 가요. 그래. 꼭 가자. 다음 날 도연은 병원 간호사실을 찾았습니다. 처음 경고를 해준 베테랑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간호사님, 간호사가 돌아봤습니다. 아, 보호자분. 회장님 많이 좋아지셨죠? 덕분입니다. 그때 말씀해 주시지 않았으면 진실을 못 찾았을 거예요. 도연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병원에 익명으로 기부하고 싶어요. 의료진 처우 개선에 써주세요. 간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제 마음입니다. 꼭 받아주세요. 간호사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자분들을 위해 잘 쓰겠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비리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박 사장과 조직원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도연의 이야기는 여러 매체에서 다뤄졌습니다. 젊은 정의의 경영자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회사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딛고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주가도 회복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도 높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은 오 반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조용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 반장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연 씨, 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도연은 오 반장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오 반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조직이 크게 무너지면 잔당들이 남아. 그들이 가장 위험해. 치밀하게 복수를 준비할 거야. 하지만 주요 인물들은 다 잡혔잖아요. 그게 문제야. 남은 자들이 더 절박해. 조심해야 해. 도연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조심하죠? 주변을 늘 살펴. 그리고 혼자 다니지 마.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지도 몰랐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회사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완전히 회복해 퇴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도연이 출근하려는데
현관 밖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여러 명의 수사관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도현 씨죠? 네, 그런데요. 수사관이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긴급 체포 영장입니다. 회사 공금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그런 짓 한 적 없어요. 변명은 조사실에서 하세요. 동행하시죠. 도연은 수갑을 찬 채 차에 실렸습니다. 주변 이웃들이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조사실에서 검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 보세요.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10억 원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좌 만든 적 없어요. 검사는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회사 자금이 여러 차례 당신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도연은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분명 자신의 이름과 서명이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려면 증거를 대세요. 도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음 날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뉴스 화면에 나왔습니다. 기자가 말했습니다. 정의의 경영자로 알려진 이도연 씨가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건을 해결한 영웅으로 추앙받았지만 실상은 위선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사 주가는 곧바로 폭락했습니다. 직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도연은 독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간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면회 왔어요. 도연은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에 오 반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반장님, 오 반장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내가 경고했잖아. 잔당들이 움직일 거라고. 이게 다 함정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알아.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했어. 최고의 변호사야. 하지만 증거가 너무 완벽해요. 제 명의로 된 계좌도 있고 서류도 있어요. 오 반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이중 함정이야. 잔당들이 네가 대표가 되기 전부터 준비했을 거야.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떻게 빠져나가죠? 조작된 증거의 허점을 찾아야 해. 내가 움직이고 있어. 조금만 버텨. 면회가 끝나고 도연은 독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틀 후 도연은 또 다른 면회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였습니다. 이 회장은 휠체어를 타고 면회실에 왔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회장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도연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지만 저는 내 말 들어. 네가 대표가 되기 전에 회계 처리 내역을 찾아봐야 해. 도연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회계 처리 내역이요? 그래. 분명 수상한 거래가 있을 거야. 그게 진실을 밝힐 무기가 될 거다. 어떻게 찾아요? 저는 지금 여기 갇혀 있어요. 이 회장은 작은 메모지를 유리창에 붙였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해. 회사 회계팀 김대리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도연은 메모지의 번호를 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넌 해낼 수 있어. 면회가 끝난 후 도연은 공중전화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김대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 이도연입니다. 회장님이 전화하라고 하셨어요. 김대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대표님, 지금 상황이 안 좋죠? 네. 도와주셔야 해요. 제가 대표가 되기 전 회계 처리 내역을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찾아볼게요. 한편 오 반장은 잔당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수첩을 펼치고
여러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 나야. 부탁 하나만 할게. 최근에 설립된 유령 회사 좀 찾아줘. 사흘 후, 오 반장은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도연의 횡령 혐의와 연결된 위장 회사들의 명단이었습니다. 오 반장은 각 회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모든 돈이 결국 같은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잔당들이 관리하는 비자금 계좌였습니다. 그때 오 반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간호사였습니다. 반장님, 큰일이에요. 무슨 일이야? 간호사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누군가 회장님 병실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가려고 했어요. 제가 막았는데 그 사람이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오 반장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병실 문을 잠그고 보안을 불러. 내가 바로 갈게. 오 반장은 차를 몰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신호등도 무시하고 달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중환자실로 뛰어갔습니다. 간호사가 병실 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전해요? 네, 보안팀이 와서 지키고 있어요. 오 반장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이 회장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이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잔당들이 회장님을 해치려고 했어요. 이제 끝장을 내야 해요. 오 반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병원을 지켰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추가 보안 인력이 도착했습니다. 오 반장은 병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연을 구하고 잔당들을 잡아야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 반장은 병원 보안팀장을 불렀습니다. 중년의 보안팀장이 복도에서 오 반장을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당장 회장님 병실 주변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해 주세요. 그리고 출입자를 철저히 통제해야 해요. 보안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새벽 2시 오 반장은 병실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지 않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복도 끝에서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걸음걸이가 수상했습니다. 오 반장은 일어서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남자가 이 회장 병실 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잠깐만요. 오 반장이 남자를 막아섰습니다. 남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당직 의사입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남자는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뒤로 돌아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 반장이 소리쳤습니다. 보안팀, 저 사람 잡아요. 보안 요원들이 남자를 쫓아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남자가 붙잡혔습니다. 오 반장은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누구 시킨 거야?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부를 거야. 그럼 더 힘들어질 텐데.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남자를 연행했습니다. 오 반장은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회장을 해치려고 했어요.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형사가 대답했습니다. 병원 CCTV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 반장은 구치소로 도연을 찾아갔습니다. 도연 씨, 좋은 소식이야. 도연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식이에요? 어젯밤 잔당들이 회장님을 해치려다 잡혔어. 병원 CCTV에 다 찍혔어.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요? 그래. 그리고 김대리가 조작된 회계장부를 찾아냈어. 디지털 포렌식 결과도 나왔고. 도연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그럼 제가 무죄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죠? 맞아. 변호사가 지금 보석 신청하고 있어. 곧 나올 수 있을 거야. 이틀 후 도연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구치소 밖에서 오 반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장님,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오 반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반격할 차례야. 기자회견을 준비했어. 기자회견이요? 그래. 모든 증거를 공개하고 진실을 밝혀야 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 하죠? 내일 오전 10시. 준비할 시간은 충분해. 그날 밤 도연은 아버지를 면회했습니다. 이 회장은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아들아, 고생 많았구나. 아버지, 내일 기자회견 하려고요. 이 회장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생각했어. 나도 성명서를 발표할 거야. 아버지가요? 그래. 이제 모든 걸 끝내야지. 다음 날 오전 기자회견장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도연과 오 반장이 단상에 앉았습니다. 도연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도연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회사 공금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조작입니다. 도연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 제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언장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둘째, 잔당들이 만든 조작된 회계 장부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제가 대표가 되기 전에 이미 조작되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도연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셋째, 병원 CCTV 영상입니다. 잔당들이 제 아버지를 살해하려던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영상이 스크린에 재생되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병실로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자들이 놀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 반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오 반장입니다. 15년 전 이 사건을 조사했던 형사였습니다. 오 반장은 자료를 펼쳤습니다. 잔당들은 도연 씨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수개월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위장 회사를 만들고 가짜 거래 내역을 심어 놓았죠. 증거는 모두 확보했습니다. 검찰이 재수사해야 합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회장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건강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곧 성명서를 발표하실 겁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뉴스는 즉시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언론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이도연 씨의 횡령 혐의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대 조직의 잔당들이 치밀하게 계획한 복수였습니다. 그날 오후 검찰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도연의 배임 혐의에 대한 재수사가 결정되었습니다. 검사가 발표했습니다. 조작 행위와 이 회장 살해 미수 혐의를 병합해 수사하겠습니다. 이틀 후 이 회장이 병상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은 이 회장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비리 조직과 싸워왔습니다. 제 아들 도연은 결백합니다. 이제 회사를 윤리적인 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아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명서 발표 후 여론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도연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일주일 후 잔당들이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살해 미수와 조작 혐의가 입증되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살인 미수 및 증거 조작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박 사장도 과거 비리 사건의 재수사를 받았습니다. 추가 혐의가 밝혀져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도연은 검찰로부터 공식 무혐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모든 법적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도연을 환영했습니다. 사무실에 돌아온 도연에게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도연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병원에 갔습니다. 이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복도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회장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해냈구나. 아버지가 계셔서 가능했어요. 이제 진짜로 끝났어. 우리가 이겼다. 도연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회사를 제대로 만들어 갈게요. 믿는다. 넌 훌륭한 경영자야.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한 달 후, 이 회장은 퇴원했습니다. 도연은 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이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구나. 집이 그리우셨죠? 그래. 병원 침대보다 집이 훨씬 좋지. 집에 도착하자 도연은 아버지를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이 회장은 익숙한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제 편하시죠? 이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래. 집 냄새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도연은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말 못했던 게 있어요. 이 회장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뭔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무섭기만 했어요. 항상 바쁘시고 엄하셨잖아요. 이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미안하구나. 아버지가 너무 일에만 빠져 있었어. 아니에요. 이제 알아요. 아버지가 저를 지키려고 그러신 거였다는 걸. 이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가 이렇게 의젓하게 클 줄 몰랐어. 자랑스럽다. 저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혼자 그렇게 오래 싸우셨잖아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마주 보았습니다. 긴 세월의 오해가 녹아내렸습니다. 일주일 후 회사에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 회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이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제 아들 이도연에게 경영권을 공식적으로 승계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연이 일어나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이 회장이 도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 회사를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만들 것입니다. 믿어주십시오. 도연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직원들과 사회를 위한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직원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간호사실에서 그 베테랑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간호사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돌아봤습니다. 도연 씨, 무슨 일이세요? 저번에 드렸던 기부금 말고 추가로 전달할 게 있어요. 도연은 서류를 건넸습니다. 의료진 처우 개선 기금입니다. 회사 이름으로 매년 지원하기로 했어요. 간호사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요. 간호사님이 없었으면 아버지도 저도 없었을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간호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환자들을 위해 잘 쓰겠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은 오 반장의 낚시터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오 반장이 손님들에게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반장님, 오 반장은 도연을 보고 반갑게 웃었습니다. 도연 씨, 어서 와요. 도연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오 반장이 물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회사는 잘 되고 있어요? 네, 많이 안정되었어요. 도연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반장님, 이거 받아주세요. 뭔데요? 윤리경영 고문 위촉장입니다. 오 반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조용히 사는 게 좋아요. 가끔만 와주셔도 돼요. 직원들한테 말씀도 해주시고 회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지적해 주시고요. 오 반장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정도라면 할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도연의 리더십 아래 회사는 변화했습니다. 투명한 회계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직원 복지가 개선되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이 확대되었습니다. 직원들은 도연을 믿고 따랐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느 저녁 도연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이 회장이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이 회장은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녁 먹었어? 아니요. 같이 먹어요.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 회장이 물었습니다. 회사는 어때? 좋아요.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고 있어요. 잘하고 있구나. 도연은 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낚시 갈까요? 이 회장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좋지. 오랜만이구나. 예전에 갔던 그 호수로 가요. 그래. 거기가 좋았지. 주말이 되었습니다. 도연과 이 회장은 호수로 향했습니다. 푸른 물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두 사람은 낚싯대를 들이웠습니다.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힘든 일도 많았지만 결국 우리가 이겼어. 도연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앞으로도 함께해요. 그래, 함께하자. 1년 후, 도연은 지역사회공헌 행사 현장에 있었습니다. 회사가 주최한 무료 급식 행사였습니다. 도연은 봉사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오 반장이었습니다. 오 반장도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반장님, 오 반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연 씨, 좋은 행사네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옆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 씨, 돌아보니 그 간호사였습니다. 이제는 병원 총괄 팀장이 된 간호사였습니다. 간호사님도 오셨네요. 간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일에 빠질 수 없죠.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도연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일정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회의와 약속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저녁과 편안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위협도 없었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도연은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직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건물을 나서자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 회장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왔구나. 저녁 먹자. 식탁에는 두 사람분의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또 낚시 갈까? 도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주말 푸른 호수에서 두 사람은 낚싯대를 들이웠습니다. 물결이 잔잔하게 일렁였습니다. 하늘은 맑고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이 회장이 낚싯대를 쥐고 말했습니다. 평화롭구나. 도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평화로워요. 두 사람은 말없이 호수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싸움이 끝났습니다. 모든 고통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도연의 낚싯줄이 당겨졌습니다.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아버지, 잡았어요. 이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했다. 호수에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환자분의 부상이 일반적인 사고로 보이지 않아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새벽 2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온 이도연은 거실 바닥에 쓰러진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머리맡에는 선명한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119 구급차에 실려 도착한 응급실. 초조함 속에 기다리던 도연에게 한 베테랑 간호사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제가 오래 응급실에서 일했는데요. 환자분의 부상이 일반적인 사고로 보이지 않아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어 의사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단순 낙상이 아닌 둔기에 맞은 강한 외부 충격으로 뇌출혈이 발생했다는 것. 아버지를 해친 것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홀로 맞서 싸우던 회사의 어두운 비밀은 무엇일까요? 모든 증거는 아버지의 오랜 파트너인 박 사장을 가리킵니다. 아버지가 남긴 암호 같은 메모와 숨겨진 비자금 장부 사본. 이 모든 것이 거대한 금융 비리의 실타래를 푸는 단서가 됩니다. 하지만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도연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차량의 감시와 끔찍한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누군가 아버지의 비밀을 덮고 도연을 영원히 침묵시키려 합니다. 아버지를 구하고 진실을 밝힐 단 하나의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에필로그 평화라는 이름의 가장 큰 승리. 밤늦게 귀가한 아들 이도연에게 던져진 간호사의 경고 한마디 경찰에 신고하세요는 이 거대한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총성과도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위중한 상태, 배신자 박 사장의 음모, 그리고 자신을 덮친 횡령 누명까지. 도연은 진실을 찾아 헤매는 과정에서 수많은 절망과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베테랑 형사였던 오 반장, 믿음을 지켜준 간호사와 회사 동료,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남긴 용기와 단서들이 그를 지탱했습니다. 결국 도연은 모든 조작된 증거를 부수고 아버지의 명예와 회사의 윤리를 되찾았습니다. 경영권을 승계받은 그는 아버지가 꿈꿨던 투명한 기업을 만들어가며 정의가 승리하는 서사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은 푸른 호숫가에 나란히 앉아 낚싯대를 들이웁니다. 모든 고난과 폭풍 우가 지난 자리, 잔잔하게 일렁이는 물결처럼 평화로운 일상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평범하고 소박한 이 순간이야말로 그들이 쟁취한 가장 값진 보상일 것입니다. 긴 싸움 끝에 찾아온 진정한 행복. 도연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주먹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고 끝까지 싸워나가는 끈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